어둠이 깔린 병원 응급실, 새벽 3시에 고요를 깨는 심박 모니터의 날카로운 소리. 최은서, 30는 의사 가운을 걸치고 환자의 차트를 넘기며 숨을 고른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지만 가슴 속엔 15년간 묻어둔 비밀이 뜨겁게 맥박친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세종 메디컬 센터의 응급실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환자들의 생명이 오가는 이곳에서 은서는 15년째 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완벽한 의사, 강인한 리더로만 기억되었다. 하지만 매일 밤 병원 옥상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며 그녀는 속삭였다. 언젠가 나를 말할 날이 올까? 은서는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잘 알았다. 특히 이곳,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에서는 그녀의 성정체성 레즈비언이라는 사실들 드러내는 것이 마치 수술칼로 자신의 경력을 도려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랑을 숨기고 감정을 삼키며 오직 환자와 수술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꿨다. 2010년, 은서는 22살, 의대생 시절이었다. 그녀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이지연, D17을 처음 만났다. 지연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진작가 지망생으로 짧은 머리와 맑은 웃음이 은서의 가슴을 두드렸다.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에게 끌렸다. 지연의 카메라 렌즈 속에서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 은서야, 넌 왜 그렇게 눈빛이 슬퍼? 지연이 물었다. 은서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알았다. 이 사랑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대생으로서, 그리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딸로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났다. 한강변의 밤, 지연의 작은 원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작은 펜션. 그곳에서 은서는 잠시나마 자유로웠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은서는 달랐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단호하고 환자들에게 냉철했다. 지연은 그런 은서를 보며 말했다. 넌 병원에서 너무 다른 사람이야. 언제쯤 진짜 너를 보여줄 건지 궁금해.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의사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지연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은서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2015년 은서가 레지던트로 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을 때 지연은 그녀에게 말했다. 은서야, 언젠가 내가 당당히 나를 소개할 날이 올 거야. 난 기다릴게.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달라. 여기선 내가 나일 수가 없어.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지연은 은서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다. 은서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고 지연과의 만남은 점점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실려왔다. 교통사고였다. 은서는 응급실에서 지연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차분한 척 명령을 내렸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은서는 지연의 병실로 몰래 찾아갔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다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책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너 보러 오다 이렇게 됐지? 은서야, 나 언제까지 너 비밀로 해야 해? 그 질문은 은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동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고 은서는 황급히 손을 놓았다. 지연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지연은 은서에게 커밍아웃을 요구했다. 은서야, 난 더 이상 숨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넌 의사잖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숨겨야 해? 은서는 답답했다. 넌 병원이 어떤 곳인지 몰라. 내가 커밍아웃하면 동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환자들이 날 신뢰할까? 난 여기서 쌓아온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도 너 인생의 일부야, 은서야.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은서는 병원에서의 스트레스와 지연과의 갈등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은서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2020년, 지연은 결국 은서에게 이별을 고했다.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너를 사랑하지만 난 내 삶을 살고 싶어. 은서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는 지연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너무 컸다. 2025년, 은서는 이제 세종 메디컬 센터의 외과 과장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선 아무도 몰랐다. 은서는 완벽한 의사로 남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로 한 환자가 실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연이었다. 은서는 순간 숨이 멎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심각한 심장 문제를 앓고 있었다. 은서는 지연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지연의 상태는 불안정했다. 은서는 지연의 병실을 찾았다. 지연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서야, 아직도 그 병원 옥상에서 담배 피우는 거지?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서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이거 나중에 읽어줘. 그날 밤, 지연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다. 은서는 필사적으로 지연을 살리려 했지만 그녀는 결국 눈을 감았다. 은서는 지연의 편지를 손에 쥔 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서울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다. 그녀는 편지를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중에 읽어줘.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은서의 삶을 뒤흔들 명령처럼 느껴졌다. 은서는 지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2012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때 이지연은 바닷가에서 카메라를 들고 은서를 찍으며 웃었다. 은서야, 넌 진짜 예뻐.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은서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병원으로 돌아오면 항상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편지를 열어보기로 결심한 순간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지연의 필체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은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난 더 이상 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서.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너를 사랑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어. 난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병원에서, 그 차가운 세상에서 너 자신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지만 은서야, 넌 충분히 강해. 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야. 그 용기로 제발 너 자신도 구해줘.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내가 진짜 너로 살아가는 거 더 이상 숨지 마.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병원 사람들에게 보여줘.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말해줘. 그게 나를 기억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사랑해, 은서야. 영원히.
지연. 다음 날 은서는 병원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었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지연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세종 메디컬 센터는 보수적인 분위기로 유명했다. 동료 의사들, 특히 나이 많은 과장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은서는 동료인 박지훈, 40, 과장에게 편지에 대해 이야기할까 고민했다. 지훈은 은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지만 그는 종종 농담으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내뱉곤 했다. 은서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날 오후 응급실 회의에서 은서는 용기를 냈다. 여러분,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어제 한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환자는 제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은서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이어갔다. 그녀는 제 연인이었어요. 이지연이라는 여성이었죠. 회의실은 순간 고요해졌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간호사 한 명이 당황한 듯 차트를 떨어뜨렸다. 은서는 계속했다. 저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제 정체성을 숨겼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어요. 지연이 제게 남긴 편지가 저를 바꿨어요. 지훈이 입을 열었다. 은서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지연을 사랑했어요.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은서는 동료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누군가는 그녀를 지지할까? 아니면 그녀의 경력이 이 순간 끝나는 걸까? 며칠 후 병원 내에서 은서의 커밍아웃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동료들은 그녀를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병원장은 은서를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최은서 과장, 자네가 훌륭한 의사라는 건 누구나 알아. 하지만 이번 일로 병원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어. 병원장의 말은 냉정했다. 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병원 이미지가 중요한 건 알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려면 저 자신부터 정직해야 한다고 믿어요. 병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일로 어떤 결과가 올지 잘 생각해봐. 은서는 병원장의 방을 나오며 지연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너 자신을 구해줘. 그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은서는 병원 게시판에 지연의 편지를 공개했다. 그녀는 편지 옆에 자신의 글을 덧붙였다. 동료 여러분, 저는 최은서, 이 병원의 외과 과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 편지는 제 연인이었던 이지연이 남긴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우리 병원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서의 행동은 병원 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지만 젊은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은서의 공개된 편지는 세종 메디컬 센터에 폭풍을 몰고 왔다. 병원 게시판에 붙은 편지는 하루 만에 병원 내 모든 직원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일부는 은서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행동을 불필요한 소란이라며 비판했다. 간호사 김민주, D18는 은서를 찾아와 말했다. 은서 과장님,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주의 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은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주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박지훈 과장은 여전히 은서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은서가 훌륭한 의사인 건 맞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을 왜 병원에서 떠들어야 하는 거지? 환자들 치료에 집중해야지. 그의 말은 빠르게 퍼졌다. 은서는 지훈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그의 말이 병원 내 보수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 선배, 저를 비난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은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15년 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세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은서야, 난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병원은 보수적이야. 내가 이렇게 나서면 다들 너를 다르게 볼 거야.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길 바라요. 저를 진짜 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은서의 편지 공개 이후 병원 내에서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젊은 레지던트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일부는 은서의 용기에 힘을 얻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 외부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지역 언론이 은서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최은서 편지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지연의 편지는 단순한 개인의 메시지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치 않았다. 병원장은 은서에게 경고했다. 자네 때문에 병원에 항의 전화가 오고 있어. 이게 계속되면 자네 자리도 위험할 수 있어? 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병원장이 저를 해고한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이 병원의 잘못이에요. 저는 환자를 살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제 정체성을 숨기며 살진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병원장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은서를 해고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은서는 병원의 최고 외과 의사였고 그녀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은서는 지연의 카메라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지연이 지난 10년간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한강변에서 웃고 있는 은서,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은서, 제주도 바닷가에서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 은서. 사진 속 은서는 자유로웠다.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지연은 항상 나를 진짜 나로 봤어. 그녀는 지연의 사진을 병원 로비에 전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다. 지연의 예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은서는 민주와 함께 일했다. 민주는 은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리고 이 병원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은서 과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은서는 민주를 안아주며 말했다. 민주 씨, 이제 우리 함께 싸워요. 지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낭비하지 말아요. 지연의 사진 전시는 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사진 옆에는 지연의 편지 일부가 적혀 있었다. 방문객들은 사진을 보며 감동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은서의 커밍아웃과 지연의 이야기는 병원 밖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은서는 알았다. 이 전시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병원 내 성소수자 직원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연의 편지는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은서와 민주는 병원 내 성소수자 직원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병원 강당에서 모임을 열기로 했다. 첫 모임에는 민주와 은서 외에 3명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참석했다. 레지던트 최수현, D16, 행정직원 이재민, 30, 그리고 간호사 한소영, D19.
수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바이섹슈얼이에요. 은서 과장님의 편지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재민과 소영도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모두 병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은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의 편지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했다. 은서는 모임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 병원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되도록요. 모임은 점점 커졌다. 한 달 만에 참석자가 10명으로 늘었고 병원 외부에서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은서는 이 모임을 지연의 빗띠라고 이름 지었다. 지연의 편지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저항 없이 오지 않았다. 병원 외부에서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지역 단체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도덕적 타락을 비판했다. 은서는 시위 현장을 직접 마주했다. 한 시위자가 그녀에게 소리쳤다. 의사면 의사답게 환자나 치료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은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제 정체성을 숨기며 살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SNS를 통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특히 젊은 층과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은서를 용기의 상징으로 불렀다.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박지훈은 은서에게 찾아와 말했다. 은서야, 난 너를 존중하지만 이건 너무 나갔어. 병원이 시끄러워지잖아. 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훈 선배, 병원이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은서는 지연의 카메라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책으로 엮기로 했다. 책의 제목은 너를 위한 빛이었다. 책에는 지연의 사진과 그녀의 편지 일부, 그리고 은서의 이야기가 담겼다. 은서는 이 책을 병원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수익은 성소수자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책 출간은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병원 직원들은 이를 과도한 행동시라 비판했지만 많은 이들은 은서와 지연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은 책을 읽으며 은서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환자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서 선생님, 저는 19살이고 레즈비언이에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감사해요. 은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은서는 매일 밤 지연의 사진을 보며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추억은 이제 기쁨만큼이나 고통을 주었다. 내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지연은 더 행복했을까? 이 질문은 은서를 괴롭혔다. 그녀는 병원에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았다. 지연의 빛 모임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특히 병원 이사회는 그녀의 활동을 병원의 중립성을 해친다며 문제 삼았다. 한 이사회의 멤버인 최상민, 55, 이사는 은서를 불러 말했다. 최은서 과장, 자네는 훌륭한 의사야. 하지만 이 성소수자 운동은 병원에 어울리지 않아. 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운동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도 존중해야죠. 최 이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사회에서 자네를 보호하기 어려워질 거야.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사랑했다. 의사로서의 삶은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연의 편지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너 자신을 구해줘. 지연의 빛 모임은 이제 병원 밖으로 퍼져나갔다. 지역 성소수자 단체들이 은서와 연락을 취해왔고 그녀는 그들과 협력해 병원 내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진이 성소수자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민주와 수현은 이 프로그램의 주요 멤버가 되었다. 그들은 병원 내에서 성소수자 환자들이 겪는 차별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한 사례는 젊은 트랜스젠더 환자가 의료진의 무지로 인해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이야기였다.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우리는 환자를 구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이 교육이 변화를 만들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은 병원 내에서 열띤 반응을 얻었다. 일부는 이를 환영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지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은서에게 말했다. 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병원은 그냥 병원일 뿐이야. 은서는 지훈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설득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갔다. 지훈 선배, 제발 한 번만 모임에 와봐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결국 오지연의 비디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열렸다. 특히 수현의 이야기가 그를 흔들었다. 수현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야기했다. 지훈은 모임이 끝난 후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선배. 이제 우리 함께 바꿔나가요. 지연의 편지는 이제 병원을 넘어 사회로 퍼져나갔다. 은서는 이 변화가 지연의 유산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서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국에서 그녀와 지연의 빛 모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제안해왔다. 은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민주가 그녀를 설득했다. 은서 과장님,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연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결심했다. 이건 나와 지연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두의 이야기야.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 후 은서에게 수백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중에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한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제 딸이 레즈비언이에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은서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딸과 대화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지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연이 이 모든 변화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했다. 은서의 노력은 병원 내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이사회는 결국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세종 메디컬 센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환자와 직원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든 병원이 되었다. 은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말했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해요. 박지훈도 점점 변했다. 그는 지연의 빛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야, 내가 너 때문에 많이 배웠어. 고마워.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훈 선배, 이건 지연 덕분이에요. 2026년
은서는 세종 메디컬 센터의 외과 과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서의 경력만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연의 빚 모임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단체의 이름은 지연의 빚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성소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은서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 강연에서 은서는 말했다. 저는 15년 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저를 바꿨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은서는 매년 지연의 기일에 제주도 바닷가를 찾았다. 그녀는 지연이 사랑했던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준 선물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 그녀는 지연의 카메라를 꺼내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담긴 그 사진은 지연의 마지막 선물 같았다. 은서의 노력은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종 메디컬 센터는 이제 성소수자 친화적인 병원으로 유명해졌다. 지연의 빚 모임은 전국으로 퍼져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이 되었다. 은서는 지연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고, 지연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꿨다.